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양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거특강 32회차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34번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현은 보호가 되지만 폭력적인 집회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죠. 맞는 지문. 2번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조금 다르게 행해졌다.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신고된 집회의 범위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형법에서 아마 배우실 텐데 삼보일배 판례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이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지문이죠. 3번 종교 관련된 집회는 우리가 5개 집회, 시위, 사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이 틀린 지문인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에요. 그럼 집회 주최자에게 알리기만 하면은 5개 집회 장소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옥내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35번 위험 키워드가 보이는데 국무총리 경관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나 시위를 예외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데 이거 3종 센트가 저번 회차에서 봤던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2번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니까 별다른 가정 없고 3번 외교기관 인근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잘 나왔죠. 5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뭐가 팍 튀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래돼서 그래요. 4번 지워야겠다 그래도. 네, 됐습니다. 4번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사전 신고 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쉽게 4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36번 우리가 아까 2번 지문부터 먼저 보면 아까 우리 세트 판례였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나 500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데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답이 2번입니다. 1번은 전체적으로 읽으면 맞아요. 법인 등 결사체도 우리가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왜냐하면 결사의 자유는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요. 다만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이고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헌법의 수본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번 회차에서 뵀던 주택조합이라든지 농지개량조합 이런 게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인데요. 3번 지문 이제 위헌이다 합헌이다 라는 건 아니고요. 집회 등 시위 현장에서 사진이나 경찰분들이 체증으로 있어서 영상 촬영을 하죠.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좀 부끄러워가지고 집회 참여하는 게 좀 위축되겠죠.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가 이제 어떤 판례냐면은 원래 이제 집회나 시위는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조망 촬영의 원칙인데 이게 불법 집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이제 경찰분들이 내려와서 근접 촬영을 하게 돼요. 이제 집회의 자유를 제한을 하겠지만 치면 안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개 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5월이죠.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부했어요. 천장이든 아니면 사면이든 보일 수 있으면 5개 집회다. 이렇게 237번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주관적 요소이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맞는 지문 2번인데요. 틀린 지문입니다. 5개 집회 신고는 이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 제공적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우리가 A 경찰서장이 계셨는데 이런 판례였죠. 갑이라는 집회가 먼저 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집회가 후순위였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에휴 모르겠다 해가지고 둘 다 반려를 한 행위가 있죠. 이렇게 반려하다 보니까 원래 선순위 집회자들은 집회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게 되니까 집회의 자유가 제한이 됐어요. 즉 이것은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3번은 쉽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4번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내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번인데요. 우리 경찰 1차 시험에서 나왔는데
자, 우리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에서 우리가 대학 구성원들의 결정이 우선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학의 재정이나 시설 등 인사 등의 영역도 우리가 학교 법인이 인정해야 되지만 대학 구성원인 교수나 아니면 행정 직원분들한테도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공부하면은 이렇게 대학의 자유를 누구도 누릴 수 있다. 대학도 누릴 수 있고 그 자체도 누릴 수 있고 교수나 교수회 혹은 대학 구성원분들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은 별거 아닌 지문이었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자, 2번인데 우리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의 자유를 가집니다. 근데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또 튀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국립대학이라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적인 성격을 가지만 학문의 자유 중에 하나인 대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립대학이지만 대학의 자유의 주체로서 헌법소원 시판할 수가 있다.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3번인데요. 대학의 자율성 또는 대학의 자치란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교수도 핵심적이지만 학생 직원분들도 우리가 대학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4번. 합헌 키워드인데 우리가 이사회와 재경위원회, 중요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일정 비율 이상 외부 인사를 포함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부 인사만 있으면 여러분들 서로 막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건 좋겠지만 뭐 고이거나 혹은 좀 불법적인 행동들이나 아니면 서로 막 감싸주기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번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약간 논리가 필요해요. 자, 학문의 자유는 자유가 기존의 가치 체계와 어긋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별로고 공산주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학문으로서 연구만 한다면은 우리가 보호를 하지만 이게 연구를 벗어나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이 1번 질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대학 교수님께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했다. 그래서 논문을 혼자서 연구한 게 아니라 제작, 반포하고 발표까지 해버렸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를 보호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질문이 되겠다. 2번 죄송합니다. 대학의 자치는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고 대학, 교수회, 교수 모두가 단독으로도 될 수 있고 중첩적으로도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고루고루 될 수가 있다. 틀린 지문. 3번 위헌 키워드인데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 내에서 극장시설을 금지했다. 헌법이 위배되는 판례죠. 또 당구장 판례가 있죠. 그래서 당구장 판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에선 합헌이지만 그 다음에 그 대학교랑 유치원 근처에선 금지하는 게 위헌이었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4번은 쉽죠?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퇴직 돼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0번. 자,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진리 탐구의 자유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가 발표 내지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발표하거나 가르치는 게 기존의 가치체계에 어긋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 그 다음에 2번.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너무 철박통이다 보니까 성과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3번이 틀린 지문 같은데 우리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대학 자체도 가지고 있고 교수나 교수회라는 대학 전 구성원이 각자도 가질 수 있고 단독적으로도 가질 수 있고 중첩적으로도 가질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일단 답은 3번일 거고. 4번. 자, 국민의 수학권 있고 교사의 수업권 있는데 보통 이게 수업하지 않을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민의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막 전파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교육 체계를 따라줘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이거 합헌 키워드인데 그냥 경찰대학 입학연령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회차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차에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